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이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본주의 시대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현대인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근로가 선택이 되는 단계까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도와주는 오늘의 책,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로 살펴봅니다. 자본주의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체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노동력은 상품화된다 라는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적 개념은 학교에서 배워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대부분은 경제, 금융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자본주의의 생리를 깨닫고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투자 과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에너지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기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저자 이희대 씨가 이 책에서 제시한 7단계 투자 방법은 몇 년 만에 수십억의 수익을 내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상위 1%의 신화적 사례가 아닌 가족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실거주 주택 한 채와 노후에 월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금융자산 만들기를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실용적인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소득과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년보장과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 빈곤한 상태에서의 장수는 마냥 축복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은 러닝머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납니다. 최소한 러닝머신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걸어야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벌 때는 러닝머신과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 것이니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끝나는 시점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최소한의 자본소득이 없으면 결국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 자본소득을 만드는 최소한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험자산에 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예금과 달리 투자자산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가 2에서 3% 이하 수준이라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금 금리가 6에서 7% 이상 수준이라면 위험자산의 메리트가 많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투자에 참여하더라도 금리와 자신의 투자 실력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2자리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을 때 용기를 내 투자 자산으로 움직여야 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과 같이 저금리가 고착화된 환경에서는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 자산을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 특히 위험 자산에 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투자 자료를 만들었던 방법과 투자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됐던 유튜브 채널 등을 소개합니다. 꿈꾸는 삶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저자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최소 얼마나 있어야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수십억대 고가 아파트에 살고 금융자산 300억 이상을 가진 초고자산가를 목표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거주 주택 한 채와 어느 정도의 생활비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위치, 즉 출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자산, 자본, 부채 등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작업을 하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가계부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현재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미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을 자신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자가 산정한 미래 자산은 현재 자산 플러스 미래 근로소득 합계 플러스 상속 증여자산에서 부모님 부양비용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은퇴 시점에 필요한 월소득은 현재 월소득 금액의 최소 1.55배 정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30대 중반인 사람은 25년 뒤에 약 310만 원이 필요하고 은퇴할 때 금융자산으로 약 9억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 모을 수 없기에 반드시 투자를 병행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빚, 나쁜 빚, 이상한 빚. 빚을 부채로만 보면 갚아야 할 대상이지만 타인 자본으로 본다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자본을 잘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투자 자산군의 빚은 빚을 매월 상환하는 일 자체가 저축 효과와 투자 자산의 상승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좋은 빚입니다. 좋은 빚의 경우 스스로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유지한다면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월 소득에서 월 지출을 뺀 자녀에게 50에서 70% 수준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쁜 빚은 갚아야 할 원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자산의 효능이 아예 없거나 떨어지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소비를 위한 빚으로 매달 갚은 카드 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쁜 소비 패턴에 의한 나쁜 빚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상한 빚은 빚을 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좋은 빚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빚이 될 수도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 대출과 주식 투자를 위한 빚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과 비용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1년 기준 전세 대출 금리는 약 3%인데 이럴 때 보증금 2억 1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월 나가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잘 생각한 것이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빚은 유지하고 나쁜 빚과 이상한 빚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돈의 운용 방식을 바꿔야 더 빨리 돈을 모으고 굴릴 수 있습니다. 종잣돈, 얼마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모아야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근로소득이 주는 현금 흐름과 신용을 이용한 투자가 유리한 환경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근로소득을 홀대하고 자산 및 투자소득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역으로 근로소득 향상 기회를 엿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은 종잣돈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잣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저자는 목표 자산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잣돈의 1차 목표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 대부분은 무조건 저축으로 모아야 하나요? 아니면 투자하면서 모으는 것이 좋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면서 모으는 게 현실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울러 종잣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스스로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적합하다고 권합니다. 투자금을 넣을 때도 한 번에 돈을 넣고 기다리는 거치식 투자보다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법을 찾기 위해 적립식 기업 계좌, 적립식 ETF 계좌, 거치식 기업 계좌, 거치식 ETF 계좌, 트레이딩 계좌의 5계좌로 나눠 3년간 운용한 결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이 적립식 ETF 계좌였다고 말합니다. 자본소득을 구축하는 현실적 방법론. 종잣돈을 마련하면서 열심히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고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전 테스트 기간을 보냈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거뒀다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만한 자격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투자이지만 불가능한 욕심을 내는 것은 투기입니다. 테스트 기간에 결과치를 부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현재 자산과 소득 수준에서 가능한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과 재원으로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안내서. 저자는 위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실거주 주택을 고를 때 고민해야 할 사항, 월급과 투자 외에 머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방법,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끝난 후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길을 몰라 망설였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본을 모으고 자본을 잘 사용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단계별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투리니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초석을 잘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를 추천해 드립니다.